조금만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쉽게 알려주는 장지혁 컴팩트 법학 입문 특강입니다. 뭐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 행정법 이시지만 뭐 형사법도 나중에 제가 형사법도 강의하고 있으니까 둘 다 강의하고 있으니까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법학 전반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요 두 과목 아니라 다른 법학 과목 뭐 민법 같은 건 사실 거의 공무원 시험엔 잘 없는데 민법이나 아니면 헌법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시험에 그 법학 과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 준비 안 하시더라도 이제 법학 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유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공부를 뭐 법학 공부를 조금 했다라고 하더라도 인문특강 무시하시면 안 돼. 이게 말만 인문특강이지 실제는 엄청 중요한 내용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이 법학은 진짜 개념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그 개념의 기반 위에다가 논리의 집을 쌓아 나가는 거라 가지고 이 개념을 정확히 알면 정말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언제 또 그걸 느끼실 수 있냐면은 요거 공부 조금 하다가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냥 재미로라도 요거 한번 다시 딱 듣고 자료 한번 뒤껴보시죠. 그러면은 와 이거 이때 했었구나. 아 이거 내가 모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빛날령님 폭파행정법 아이고 어쨌든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계속 끝까지 착착착착 나가 봅시다. 제가 커리큘럼 소개라든가 뭐 강의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뭐 이제 소개 그런 것들은 또 이어서 계속 영상 많이 찍어 드릴게요. 요 최근에는 제가 요렇게 여러분 직접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좀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들어서 여러분 편하게 좀 쉽게 머리에 잘 들어가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밤새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더 접점을 이렇게 많이 갖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 채팅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강의 쭉 할 때는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근데 제가 이게 진행하다가 뭐 이제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요걸로 확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 그때 또 질문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할게요. 제가 원래는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하려 그랬는데 예, 저의 이 OBS 실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쉽게 알려주는 장지혁 컴팩트 법학 입문특강 날입니다. 오늘은 첫날이고요. 저는 이제 행정법과 형사법 강의하는 장지혁입니다. 혹시 행정법, 형사법 외의 다른 과목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법학 과목은 법학 입문 특강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들을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저랑 1대1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외받듯이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학원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실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 신경 쓰느라고 엄청 얼어 있어요. 엄청 그래갖고 표정도 막 경직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야 그러다 똥 나온다 똥 나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주 편한 데서 에어컨 아래서 아주 시원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마음은 편하게 공부하시되 이거를 잘 이제 내가 이해를 해서 잘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만 이제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본강에 가서 또 뭐 시험 나온 거는 제가 다 짚어드리니까 오늘은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흐름 따라가면서 요런 거 있지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자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료는 후기예요. 후기. 수강 후기 요거는 제 카페에다가 카페 후기 게시판에 꼭 하나씩 남겨주세요. 꼭 하나씩 꼭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자 같이 먹고 삽시다.
제가 사실 이런 거 준비하고 이제 이런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좀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셔야지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한테 최대한 쉬운 강의도 준비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료 뭐 뽑아서 보셔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법학에서 소송 재판의 개요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재판이라는 게 사실 법학에서도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민법, 형법, 이제 뭐 이런 헌법 이런 기본 실체법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나 뭐 이제 4학년이나 법대 그 정도 돼야 공부하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먼저 했냐면은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에 딱 다가오는 거는 요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걸 보면은 이 지금까지 어디선가 주워 들었거나 뉴스에서 좀 봤거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등장할 거니까 그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빠뜨렸네. 수강료 후기랑 구독이다. 구독. 이거 왜 안 나와? 구독. 아, 이거 또 뭐 문제가 있네. 구독. 뭐 좋아요도 좋고요. 뭐 댓글도 좋고요. 여기까지만 해줍시다. 여기까지만. 요거는 감사하고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아, 유튜버의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자, 봅시다. 소송이라고 하면은 재판에 의하여, 근데 이게 보면은 재판이 뭔지부터 이제 이렇게 뭐 궁금해지죠. 요 법학 지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 하나, 벽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연결하고 순서를 나열해가지고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진리를 이제 지식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법학 지문 읽을 때는 처음에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 읽는 버릇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어디다 법원에 요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전 아직도 쓰는 방법인데, 내가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싹 표시해 놓고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원고랑 피고도 나오죠. 사실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떠듬떠듬 대면서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뭐야? 여러분, 원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원고 하면은 그 소송 제기하는 사람 뭐 대충 요 정도 나오면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머리가 하얗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다 공부해야죠. 그러면 피고도 이제 모르는 거죠. 여기 고가 소송 건다라는 거거든요. 고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고는 지가 원해서 하는 거고 피고는 이제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입문 특강이나 아니면 기본 강의나 계속 공부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 뭐 마인드셋이나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기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필요한 것만 엄선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제가 그냥 삘 꽂히는 대로 떠드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의 이 노력과 지식과 경험과 이제 이거를 이게 뭉축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인뿐만 아니라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성인반까지 다 강의 다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맞춰갖고 말씀드리니까 딱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가봅시다.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그럼 권리는 또 뭐냐? 의무는 또 뭐냐? 이런 것도 그렇죠. 법률 관계 설명할 수 있어요? 법률 관계 반대말 뭔지 아십니까? 법률 관계의 반대말은 호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그냥 법률 관계 하면 대충 법률 관계구나. 법률 관련된 관계구나.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좀 찔리시죠.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 자료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거 있죠? 이제 그거 있어요. 자, 근데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다라고 하면은 이 재판 여기 나오죠.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공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개인 간의 재산적 권리나 법률 관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이에요, 개인. 이 개인은 이렇게 사인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사인. 근데 사인도 이게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하면은 국어도 잘하고 법학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늦었잖아요. 그 한자 공부하셨으면 진짜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국어 과목에서 한자 나온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거 해놓으면은 도움 돼요. 법학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이라도 꼭 이제 학원 보내세요. 뭐 구몬 한자라도 시키시고요. 한자 진짜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적인 거 할 때 그 사인 말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개개인, 개인 간은 이거를 사인간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보통 다툼은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그래서 재산적 권리, 그리고 재산적 권리나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재산적 권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대여했는데 요거를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툴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법률 관계 또 민사소송이 민사법원에서 또 하는 게 뭐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사법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크게 나누자면 민법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민법 안에는 뭐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친생자 관계 이런 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처음에 너무 귀엽고 예쁘고 막 내 자식이고 하는데 점점 커갈수록 나랑 얼굴이 안 비슷하고 앞집 아저씨랑 얼굴이 비슷해. 이상하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액형이 안 맞아. 아이고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법원에 가가지고 이 친자관계,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팍 끊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재판에서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사소송이긴 한데 민법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안전장치를 거냐, 이거 뭐 하면은 또 뭐가 이거 그게 아니다 하면서 리플 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방어적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인문특강이니까 좀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가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완전 법적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나누지 않고 조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이제 봐주세요. 나중 되면 다 정리될 거고 오류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법률관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불이행 이제 이런 단어도 자연스럽게 아셔야 돼요. 돈을 이제 빌리고 안 갚는다라는 거. 그리고 절차, 사인 간 권리 의무 다툼이 있으면 이제 소제기해서 재판에서 집행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그림 그리셔도 좋아요. 필기하셔도 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 계획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올려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긴 할 텐데, 이게 제가 이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칠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혹시나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딱 정리하셨으면은 카페에다 싹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도 최대한 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소송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저 뭐야, 김수빈님 여기는 하시면 안 돼요. 자,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천, 그거 있었는데, 잠포대교 사건도 있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게 또, 여기서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소송, 이제 봅시다. 이제 갑이랑 을이랑, 아직까지 그림 좋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1억을 대여했어요. 1억을 대여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채권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 갚아라는 채권. 근데 을한테 야, 날짜 됐으니까 돈 갚아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을이 변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야, 돈 갚아 라고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을은 야, 돈 없어 그러면서 이제 쓱 나가요. 근데 보니까 을 지갑에 내가 빌려준 1억 딱 있네. 그래서 야, 이 자식 돈 있으면서 왜 이래? 그러면서 쓱 들고 오죠. 그러면은 절도죄입니다. 절도. 그리고 가가지고 야, 너 안 갚으면 뒤진다, 너 소송 건다. 그래서 받아왔다. 그럼 뭔지 아세요? 공갈죄예요. 공갈.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빠따 들고 가가지고 야 너 너 진짜 때리고 가져오던가 아니면 그걸로 협박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나가면 강도도 될 수 있어요. 강도. 그리고 또 뭐도 있냐. 을한테 1억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을한테 거짓말을 좀 하는 거죠. 착한 거짓말일까요? 그래서 야 내가 1억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나한테 1억 투자하면은 내가 엄청 불려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억 딱 받은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퉁치자! 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기가 됩니다. 사기.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는 분명히 권리자잖아요. 권리자. 근데 권리자한테 범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사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사력구제. 사력구제 혹은 자력구제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정당방위 같은 거 들어보셔도 정당방위도 이 사력구제, 자력구제 하나인데 대한민국 정당방위는 진짜 조금 인정해요. 진짜 좁게 인정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주인 얼마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제 좀도둑이죠, 좀도둑. 처음 이제 흉기는 들고 있는 좀도둑인데 이렇게 딱 집 안에 들어온 걸 알고 뒤로 싹 이렇게 가가지고 집에 있는 빨래 건조대 가지고 후려쳤어요. 빨래 건조대 가지고 막 후려쳤습니다. 근데 정당방위가 안 됐어요. 근데 정당방위 안 됐어. 너 왜 때려? 왜 때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사건 좀 들어가 보면은 약간 납득 가는 면은 있기는 해요. 어떤 거였냐면 그 좀도둑은 나이가 거의 한 60, 70 정도 되는 약간 세미 할배 정도 됐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한 20대 건장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요 빨래 그 다이 가지고 찍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계속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야 여기까지는 정당방위 인정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좁게 인정합니다.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타력구제, 권리구제를 할 때 타력, 여기서 타력은 국가입니다. 국가의 힘을 빌려라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면은 국가의 힘을 빌려야겠죠. 그러면 어느 힘을 빌리냐면은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법원. 근데 법원도 잘 골라야 돼요. 이제 민사법원에 가야 됩니다. 민사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렇게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합니다. 소장.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은 이게 소송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이제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어떤 걸 쓰는가? 이것도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법학 이제 본론 들어가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 맨 위에다가 이제 뭘 쓰냐면은 이제 잠깐만요. 뭐라?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위에다가 청구 취지를 씁니다. 청구 취지 쓰는 거는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법원이 어떤 입장인가 이제 요거랑 딱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법원은 앵간하면 권리구제를 안 해줘요. 자기 마음에 쏙 들게 해야만 이제 한번 들여다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구 취지를 쓸 때도 뭐 억울해요, 뭐 을 나쁜 놈이에요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원의 판사님이 내 말이 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줬을 때 내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 왜 네가 이런 청구 취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쓰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법원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제3자한테 내 권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을한테 돈을 언제 빌려줬다. 그리고 변제이가 도래했다.
근데 돈을 안 갚았다. 이게 핵심적인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원인에다가 언제 돈 빌려줬다 그러면서 뭐 을한테 뭐 입금증이라든가 뭐 이제 뭐 캡처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기는 언제다. 계약서 같은 거나 아니면 카톡 같은 것도 다 계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약속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변제기 도래했는데 안 갚았다라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증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증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보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딱 법원에 이제 들어갑니다. 소장이.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원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 원고가 요 청구 취지 위에다가 나는 누구입니다. 원고 누구입니다. 그리고 피고 내가 소송 상대방으로 할 놈은 어디 사는 누구고 주민번호 뭡니다.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은 이제 이거 딱 보고 일단 기본적인 형식만 딱 갖췄나 딱 보고 바로 토스예요. 바로 토스를 빡 합니다. 바로 피고한테. 요거를 이제 송달을 합니다. 송달. 근데 여기서 송달 뭘 하냐면은 원본이 아니라 부본을 송달해요. 부본. 이거 복사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아까 아무것도 안 한다 말씀드렸죠. 심지어 법원에서 복사도 안 해줘요. 한 장 갖고 가면은 뭐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히 짐에게 복사를?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러니까 법원이 가질 거 뭐 보낼 거 이런 거 알아서 복사 다 해야 돼요. 이거 8부 복사해야 돼요. 그래갖고 차차차차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뭐도 받냐면은 송달료도 내야 돼요. 송달료도 어디 나한테 돈을. 그 다음에 재판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법원이 공짜로 재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 재판이 있긴 합니다. 형사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민사 재판은 수수료 있어요. 법원이. 사법부가 이걸로 돈 모아가지고 의리의리한 휴양소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송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피고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할 말이 있겠죠. 이거를 제출하는데 그게 답변서예요. 답변서에도 요런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응되는 내용을 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 뭐, 반소를 또 자기 주장하는 것까지 얹어서 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민사소송 영역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빌린 거 맞고, 변제기 도래한 거 맞는데, 내가 갚았다. 근데 제가 2번 받으려고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내가 몇 월 며칠에 뭐 1억 갑한테 입금한 그런 내역서 같은 거를 이제 첨부해갖고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 이제 얘 말 또 얘기 들어보면 얘가 인정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얘가 맞습니다. 원고 말 다 맞고요. 미안. 이제 인정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원고 승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제 또 견해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부본을 또 송달해줘요. 부본을 또 송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주장이 대립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법원에서는 날짜를 잡습니다. 기일 지정. 현피 뜰 날을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일 지정하고 이제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그러니까 조사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 그래서 이 심리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먼저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가, 그리고 지금 원고 청구에 이유가 있는가. 요거 두 단계로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송 요건은 제가 또 다른 꼭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은 원고 네 말이 맞냐 틀리냐를 들어주기 전에, 그건 읽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거는 보기도 전에 처음에 뭘 보냐면 과연 네 말을 들어줄 가치가 있는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 스캔 싹 해봐가지고 과연 얘 말을 들어줄 가치가 있는가, 얘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런 걸 심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 통과하면 비로소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타당한가, 그걸 나중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은 자기 주장은 심사도 못 받아요. 법원에서 마치 알아.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소송 요건 중요한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요건이 이제 행정소송보다 그렇게 막 복잡하고 중요하고 그러진 않아요. 행정소송이 소송 요건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원고로서 소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학문적으로 공부할 소송 요건이 있지만 실제로 막 문제되고 그것 때문에 각하되고 이제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은 행정소송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소송 요 심리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을 내릴 때는 만약에 소송 요건이 결여됐다. 소송 요건이 결여됐다. 그러면은 각하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청구 이유가 있는지를 비로소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청구 이유가 없다. 원고가 이렇게 청구한 거 원인이랑 증거 따져보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예쁘게 좀 나와라. 이때는 뿅 이게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리나? 이때는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때 비로소 인용 판결이 나와요. 인용 판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뭐 승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아주 우영우 난리더만. 저는 아직 뭐 보지는 않았는데 뭐 TV 틀어도 나오고 제가 전에 다른 과목 그 형사법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복습 안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솔직히 말해라. 복습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막 주변 막 들이보더니 우영우 봤어요. 막 그런데 막 갑자기 귀엽더라고요. 남자인데 머리 빡빡 깎고 하여튼간 지금이야 귀엽지. 나중에 백수 돼봐라. 귀엽나 그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승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항상 보면은 뭐 100%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아주 오그라들어 죽겠어요 진짜. 승소할지 말지는 몰라. 판사가 내리는 건데 100% 승소면은 그 새끼 의심해봐야 돼. 판사로 결탁한 거 아니야? 그거 의심해봐야지. 그리고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초천재 변호사가 있어갖고 막 남들 다 이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각자 다 주장하는 자기 이제 이렇게 납득할 만한 각자 나름의 이제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권리가 있고 너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엔간한 사건은 이렇게 맞춰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소송하지 마세요. 그냥 합의로 끝내세요. 그냥 그렇게 해요. 뭐 거기서 택도 없는 권리를 가지고 막 천재 변호사를 사면은 이게 뒤집힌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방송 PD나 작가 수준이 그 모양인 거지. 그러니까 좀 현실성 있고 좀 그럴듯한 걸 해야지. 무슨 100% 승소율을 자랑하나. 뭐야 이게. 경찰은 엄청 뛰어난 경찰이 100% 검거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오그라드는 거 좀 하지 말아 좀. 하여튼간 안 보인다. 맞다. 이렇게 이런 피드백 좋습니다. 이런 피드백. 제가 신나게 떠들다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안 보여요 하는데 이게 되게 민망해요. 민망해요. 뭔가 나 때문에 영화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내가 민망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소, 패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냐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와야 요 인용이 승소죠. 인용이 승소. 요거 각하나 기각이나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예요. 자기 원하는 거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는 각하든 기각이든 승소죠. 각하든 기각이든 승소지. 상대방 좋은 거 안 나왔으면 그러면 승소인 거지. 제가 또 요번에 또 한 건 또 했습니다. 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받고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또 아주 큰 건 또 하나, 큰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한 썰거리 그건 제가 실강 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뒤에는 만약에 불복을 한다. 불복 시에는 이제 상소를 하게 됩니다. 상소. 근데 이 상소는 2심에 하는 게 이게 항소라고 불리고요. 3심에 하는 거를 대법원에 올리는 거를 상고라고 불러요.
항소상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항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올렸다라고 하면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글자 합쳐서 상소 이렇게 잡아서 요거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불복을 민사소송은 2주 내에 해야 돼요. 2주 내. 그리고 2주 내에 이거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판결이 확정돼 버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다 이제 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판력이라는 게 이미 판단한 효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서 사법부한테 법률에서 사법부한테 엄청난 이제 기각을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래서 법원에서 심리해서 종국 판결을 내리고 그게 확정돼 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팩트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팩트로. 설사 안 했다고 하더라도 팩트로 굳어져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깰 수 있는 건 재심으로 기판력을 깨는 방법밖에 없는데 재심은 법원에서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거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부작용도 많이 생겨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납북됐던 어부께서 돌아오셨는데 근데 거기 당시에는 이제 이런 뭐 공산주의 이제 이념 대립도 심하고 빨갱이네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요런 수사기관 같은 데서 그런 실적도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무고한 국민을 그거를 이제 요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아주 평생 동안 아주 괴롭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억울하니까 이제 계속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증거도 다 조작되고 증거도 사실 그땐 정말 무서웠던 게 막 고문으로 자백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자백해놓고 나중에 이거 뭔 소리냐 그러면 이게 또 제3자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확정되고 나서 재심을 계속 청구했었는데 재심 1심을 기각됐어요. 재심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2심 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불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복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는 야 요거 재심 받아줄만 하다라고 해서 재심 결정, 재심 개시 결정문이 그분한테 송달이 됐는데 그분이 그 전날에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워. 아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거 보니까. 하여튼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걸 깨기가 힘들 정도의 엄청난 힘이 생긴다라는 거 이제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자꾸,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소송이 되는 거고요. 조금 이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집행이에요. 집행. 집행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봐봐요. 원고 갑이, 지금 여기 원고가 갑이죠. 원고가, 여러분, 제가 하나 그 채팅 지금 봐서 하는데 그 강의가 내용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 강의랑 지금 강의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강의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뭐 앵무새처럼 똑같은 거 하겠습니까? 제가 뭐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궁금해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냥 강의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만 얘기할게요. 막 힘들다.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을 이렇게 되죠. 만약에 원고가 승소 판결문을 받았어요. 인용 판결문을 받았다라고 해도 원고는 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1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는 판결문 종이 쪼가리 요거 한 장 온 거예요. 종이 쪼가리.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을 주머니에서 1억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주머니로 와야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게 집행입니다. 이 집행은 이제 권리 실현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은 또 이제 민사 집행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있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소장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청인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원고라고 안 하고 신청인 이렇게 신청인, 피신청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렇게
심사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아까는 판결이었는데 여기는 결정이라는 거, 그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 결정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뭐 초이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소송에서 말하는 결정은 아까 재판에 있는 판결 결정 명령 중에 하나인 그 결정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 네 주장 이유 없어라는 기각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역시 인용 나올 수 있죠. 아까 위에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신청인 갑이 법원한테 을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 신청은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강제 집행 신청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 신청을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될 이유를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유를 붙이는 건데 이유로 제일 좋은 게 승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갖다 주면은 법원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판결문 딱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인용 판결문. 다른 판사가 잘 판단했겠지 뭐.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거 베이스로 해서 결정만 딱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강제 집행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산을 압류하게 돼요. 압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변론 절차란 단어란 변론이랑 신문 절차랑 단어도 있어요. 변론 절차는 이렇게 삼각구도. 법원이 중간에 심판 보고 원고랑 피고랑 싸우는 삼각구도, 그거를 변론 절차, 변론구도라고 하고, 신문은 이렇게 법원하고 신청인 1대1로 있는 거 묻고 대답하고 이제 이런 거를 신문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용 결정 나오면은 압류 그리고 환가 그리고 배당 이런 절차로 가게 됩니다. 압류는 요거는 재산의 피신청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거예요. 재산 처분을 금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요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재산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말하는 건데, 부동산은 이제 압류 등기를 합니다. 등기. 그리고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뭐 시계 같은 거, 뭐 냉장고 같은 거, 그런 데가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압류 표시를 붙이는 게 보통이에요. 압류 표시. 그 드라마에서 보면 빨간 딱지 붙었다 막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법원에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표치를 보면은 이제 요거 훼손하면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형법에는 이제 공무상 표시 무효죄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형사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재산 처분을 금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을 재산 찐봉 해놓는 거예요. 너 이거 딴 데 팔지 마. 한 다음에 이제 환가를 합니다.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다 한자죠. 환가는 경매나 이제 입찰 요걸 주로 합니다. 주로 뭐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걸로 하는데, 경매랑 입찰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경매는 그 공개 매각 중에서 이게 공개 매각 절차 중에 하나들인데, 경매는 다른 경쟁자들이 얼마 부르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요거다, 요거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은 한 분이 뭐 1,000원, 그럼 1,000원 나왔습니다.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경매예요. 그리고 입찰은 뭐냐면 경쟁자들이 얼마 쓰는지 모르는 게 입찰이에요.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경매 나왔습니다 하면서 자, 원하는 가격 써서 봉투에 봉인한 다음에 제출하세요. 해서 이제 쫙 받은 다음에 쭉 까보고 거기서 1등, 2등 이제 골라가지고 거기다 딱 해주는 게 그게 입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뭐 부동산 경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법원 가서 부동산 경매 받으면 뭐 싸게 받아서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옛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경매가 실제로 입찰로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 딱 써내면은 그 안에서 싹 소팅해가지고 이제 딱 해주는 겁니다. 전산으로 요즘 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은 이제 뭐 빚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빚잔치.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을 재산 중에서 1억 5천짜리 자동차를 압류해가지고 이제 1억 5천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은 갑한테 1억 띄워주고, 그리고 남은 거는 원래 주인한테 이제 을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배당될 때 이제 본인한테 돌아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승소 판결문 받으면은 이제 자기 강제 집행 당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나옵니다. 아무리 악질이라도 이때는 돈을 줘요. 근데 이렇게 경매까지 당해버렸다라는 거는 진짜 개털이라는 소리예요. 진짜. 이게 왜냐면 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물건은 여러분이 굉장히 신중히 팔죠. 신중히 팔 때도. 저도 얼마 전에 뭐 당근마켓에서 이제 당근 뭐 했는데 그거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가격 올려놓고 막 그쪽에서 막 깎으려 그러면 제가 막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물건을 합리적으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남의 물건 파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과감하게 팔아요. 부동산 낮은 가격 치고 올려놔요. 근데 야 아무도 안 사? 그러면은 가격 푹 다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팔려면 에이씨 더러워서 안 팔고 내가 기다린다라고 할 것도 여기서 팔아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1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경매에 잘못 걸리면은 한 4억 이렇게 팔리고 그냥 그렇게 남는 것도 없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매까지 됐다라는 거는 얘는 개털이다. 개털. 아무것도 없다. 털어서 먼지밖에 안 나온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본인한테 갈 게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 돈 받을 놈 그리고 다른 돈 받을 놈도 줄 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가 줄을 씁니다. 저 새끼 세금 안 냈어요. 라고 하면서 줄 씁니다. 그럼 거기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제가 여기 요쪽에다가 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가 요걸 지우고 써야겠구만. 이걸 지우고 공부 잘하고 계시죠? 왜 이래? 막 갔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보전 절차입니다. 보전.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돌아가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만약에 을이 갑한테 1억 실제로 빌렸고 안 갖고 지금 배째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절차를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갈지 뻔히 보이죠. 갑이 소송 제기하겠구나. 나는 패소할 거야. 그러면 강제 집행 당하겠지? 그럼 내 재산 털리겠네.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은 뭡니까? 미리 재산 숨겨놓으면 돼요. 와이프 이름으로 숨겨놓고 엄마 아빠 이름으로 숨겨놓고 나는 개털이야. 뭐 강제 집행 당해도 뭐 난 뺏길 거 없어.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놓고 소송을 걸기 전에 먼저 기습적으로 재산 홀드 절차를 하는 거예요. 홀드 절차.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보전입니다.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 나오는데 1심, 2심, 3심 해가서 뭐 권리구제 타력구제 하라니까 뭐 대법원까지 가야지. 평균 2년이에요. 평균 2년. 길면은 5년, 7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늙어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 문제예요. 대한민국 문제예요. 타력구제 하라 그래놓고 사력구제 다 막아놨는데 타력구제는 엄청 오래 걸려요. 장수가 이제 비결이다. 약간 이 정도로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요 보전은 요건 빨리 나옵니다. 요거는 거의 한 3일, 일주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구도는 요렇게 돼요. 법원 있고 신청인 있고 요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연결이 안 되네. 신청. 근데 여기 요 보전 처분은 두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글자 잘 보이죠?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글자가 조금 더 예쁘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결정도 기각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용 결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용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압류나 가처분 요걸 하는데 우선 가압류부터 보면요. 압류를 저 위에서 강제 집행해서 압류하는 게 이걸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래서 일단 홀드만 시켜놨다가 만약에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이건 풀어주는 거 이제 그런 겁니다. 본압류를 하면은 환가 배당으로 넘어가는데 가압류가 끝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이 소송을 걸기 전에 을한테 먼저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의 재산 딱 파악한 다음에 가압류 신청서 내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빨리빨리 판단해주고 이제 갑 주장 기본적으로 갑 주장만 이제 봐줘요.
이렇게 서류만 쫙 본 다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구만. 그러면은 갑한테 보증금 걸게요. 야, 나중에 네 말 틀리면 이 보증금 이거 우리가 뺏는다. 너 그래도 괜찮지?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압류를 바로 기습적으로 딱 걸어주는 거예요. 임시 압류를 딱 걸어줍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후 절차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쭉 이어가는 동안 이제 압류는 진행되니까 이제 을이 허짓거리를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한다. 요런 목적. 요게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위 유지 가처분이라든가 뭐 긍정적 적극적인 거든 소극적인 거든 어떤 거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부장인데 연봉은 한 1억 정도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되게 잘못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걸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이 아까 한 5년 걸린다 그랬죠. 2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5년 동안 내가 뭐 돈도 못 벌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고 쪼그라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을 내 지위가 계속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이 요거를 요 해고 무효를 다툴 때 일단 그 뭐 부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투게 하는 게 훨씬 이 사람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임시의 지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법부의 강제 권한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자기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말 해고가 무효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침해된 게 되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구제에 도움되는 거고 만약에 해고가 진짜 올바른 거였다. 무효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짐 싸고 나가야 되고 그동안 받았던 월급도 다 토해내고 나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임시의 지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싸우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봐야 되는데 1차 시험 불합격 통보 받았는데 뭔가 문제 오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 오류 문제 이제 그거 맞았다고 치면은 나는 2차 시험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은 법원이 또 임시 지위를 정해줄 수 있죠. 일단 이 문제의 이제 오류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너한테 1차 시험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2차 시험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시험 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오류의 결론에 따라서 합격하면 다행인 거고, 나중에 뭐 제2시험 보고 막 갈아엎고 막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걸로 잘 해결된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1차 시험 오류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 야, 나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싹 돌아가 보면요. 요 민사재판이 재판의 기본이에요. 재판의 기본. 행정법 공부하실 때도 이제 이 민사재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특수한 행정소송 내용을 추가한 게 그게 행정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기본 틀을 알고 나면은 행정소송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형사소송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민사재판의 베이스 하에 그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제가 15분 할게요. 15분.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괜히 건드렸다 또 폭파되고 여러분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그럴 일은 없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해놓고 제가 재개 시간을 여기 적어 드리겠습니다. 3시 10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자,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오세요.